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네, 김지연 아나운서의 휴가로 일주일간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10일 월요일 아침 조민경입니다. 네. 자, 32년 전 오늘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암울했던 그 시절 뜨거운 민주화에 대한 열망 하나로 이 땅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되찾은 날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겠죠. 그렇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자세로 또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잊지 않는 게 6월 10일 민주항쟁 32주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6월 10일 오늘 하루 정도는 민주항쟁의 좀 의의를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어제 밤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비가 거의 그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날씨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천안 서북구와 동남구 그리고 아산 등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8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0.5mm에서 99.5mm로 지역 편차가 매우 컸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곳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로 다소 강하게 내려서 비의 양이 앞으로 5에서 30mm로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공기는 더없이 깨끗합니다.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24도, 세종 25도, 대전은 24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2도, 예산 23도, 부여는 24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이후에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 주 후반에는 날이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지구촌 전체가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기사를 보니까 인도에서는 이 쓰레기로 이룬 산의 높이가 65m인데 이 타지마할의 높이가 73m거든요. 그래서 타지마할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인도뿐 아니라요. 이 지구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네팔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또 이 네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줄이고 재활용 양은 늘려야 될 텐데 그 음식물 쓰레기로 오염된 그런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선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데 반대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절약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은 평소에 그래서 어떤 환경보호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진사연 주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환경 실천법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시거나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시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는 평소에 나만의 환경보호 실천법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소소하지만 가방 안에
그 에코백, 청가방을 비상으로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비닐 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넣고 다닙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환경 대장인데요. 네. 네, 그런데 오늘 만나볼 마을도 한때 좀 이 쓰레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마을이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마을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이 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두 곳으로 분리 이주되면서 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활력 넘치는 예술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홍성의 홍천마을로 지금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원마을이 두 곳으로 분리 이주됐지만 이응로 예술마을을 만들어 또 다른 희망을 키워가는 곳, 홍성 홍천마을로 떠납니다. 동서양의 기법을 접목시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던 한국 화단의 거목 이응로 화백.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고향이 깃들어 있는데요. 평생을 그리워했을 고향 땅에 그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곳은요, 이응로 화백이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홍성 홍부급 중길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응로 예술마을이 조성되면서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1년) 조성된 이응로의 집은 그 옛날 이응로 화백이 거닐던 고향 풍경을 최대한 살려 자연과 어우러지게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그의 담백한 예술 세계와도 결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권 선생님은 우리 전통 그 서예에서 출발하셨지만 나중에 그 서유럽으로 나아가셔서 당시에 국제적인 양식인 추상과 접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실험적인 그런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죠. 독창적 화풍으로 세계적 화가로 인정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그에게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초가집이나 자기 생가를 이렇게 그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추상 작품에도 고향에 대한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젠간 이 고향 조국으로 꼭 돌아오셔서 자기의 미술관을 짓고 싶어 하셨죠. 그는 비록 고향 땅을 밟지 못했지만 지친 영혼이라도 쉬어가라고 이 그림 속 고향집 모습 그대로를 이곳 홍천마을에 되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세계적인 화가이시니까 이 마을의 보물이잖아요. 네. 예,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서 또 태어났어요. 이응로 화백도 태어나시고 선생님도 태어나시고. 예. 이응로 화백을 너른 품으로 안아준 고향 마을. 그와 함께 살면서부터 이곳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갈라놓은 서먹하고 불편했던 주민들이 예술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죠.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낮잠 한번 자고 가고 싶은데요. 여기 낮잠 자면 좋긴 한데요. 네. 구경을 하셔야죠. 그렇죠. 제가 마을을 탐구하러 왔으니까. 더 좋은 곳 어디 있어요? 저렇게 건너가시면 저 건너가시면은 예술인들이 몇 분 사셔. 예술인들이요? 예.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찾아간 목적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누구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이쪽 근처에 아주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혹시 아세요? 저기시요, 저기. 저기요? 저기 축사 같은데? 축사라니요, 서운하게. 우리 작업실인데. 궁금하시죠? 네. 한번 가보실까요? 사실 이곳은 축사를 개조해 만든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3명의 입주 작가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곳인데요. 앞으로 홍천마을 주민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창작 산타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데 작가님은 여기서 생활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 마을 사람들 되게 좋으시고 마을도 되게 조용하고 풍광도 되게 훌륭하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작업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궁극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유영주 작가는 얼마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 가장 아름다운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녀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와 이야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솔직담백한 인터뷰는 듣고만 있어도 흥미롭고 소중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유희 씨 복 받을 거예요. 아니, 듣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작가님 통해서 알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작업 내용이. 맞죠? 그래요. 아름다운 지역 문화 위에 새로움을 덧입혀가는 사람들. 홍천마을의 신압으로 예술이 물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업하신 것들은 그럼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오픈 스튜디오를 하니까 그때들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면 놀러 와요. 예술가의 숨결이 어린 곳이라 그런가요? 마을 회관부터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는데요. 정말 엣지 있지 않나요? 많은 마을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복지회관 앞이 화려한 마을은 처음 봤어요. 여기가 이제 고암 이영료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라 뭐 이영료 선생님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또 이 마을의 자원들 특히 이제 그 예술 공방들이 참 많습니다.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저기 작업실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고단한 은행 일을 접고 홍천마을로 귀촌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권재환 대표. 안녕하세요.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겪고요. 또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례로 마을 작은 도서관에 테이블이나 책, 의자, 선반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와, 이게 다 주민들이 만든 작품이라고요?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은 놀라운 실력들인데요. 이 작품들 덕분에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 북카페로 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죽어있는 공간을 다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거를 마을 주민들과 저가 같이 활동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실 홍천마을에 이응노의 집이 들어서면서부터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예술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은 건데요. 지금의 변화는 마을 예술가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5년 됐는데 저도 충청북도에서 제가 작업을 했어요. 거기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 작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 전화가 와요. 입주 이런 부분도 이제 물어보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어떻게 협조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예술가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별의별 공방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도 공방이 있나 봐요. 예, 여기도 마을 주민들을 좀 대상으로 창작하는 그런 공방입니다. 홍천마을엔 목공, 도자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글씨를 전수하는 금손, 서혜 선생님도 빼놓을 수 없죠. 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일필위주로 싹 써내려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멋진데 여기는 서예 공방인가 봐요? 네, 여긴 전통 서예랑 현대 서예 하는 이제 마을 분들이랑 이제 홍성 구민들이 오셔가지고 체험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방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곳에선 천연 염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별의별 공방이 맞습니다. 맞고요. 예쁘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마을 주민분들이랑 다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염색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손바느질 하셔가지고 가방도 만드시고 앞치마도 만들어서 가져가시고 어떤 분은 막 치마로 만들어서 입고 가시기도 해요.
별의별 공방에서는 염색 캘리 한국화 체험까지 한꺼번에 3가지를 배워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이렇게 귀촌하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예술을 알려주시고 저도 여기 살고 싶네요. 저는 귀촌이 아니라 여기서 나고 자라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한국화 선생님도 이제 여기서 나고 자라셨고, 그다음에 염색 선생님도 오신 지 이제 20년 넘으신 그런 작가분이세요. 역시 이 마을에는 이응노 화백의 DNA가 곳곳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기도 하고 많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홍천마을. 이젠 예술이 흐르고 머무는 아름다운 마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구암 선생님의 조카님들 중에서는 뭐 사진작가라든지 도예가라든지 화가도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하든지 딴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할까요? 우리 선생님 아드님도 재주가 많더라고요. 그 특별히 예술가로서 활동을 안 해도 그런 피가 있다고 봐요. 예. 우리가 2015년부터 그런 문화특화 지역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고 그 영향으로 지금은 한 7개 정도의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11월 달에는 그 1년 동안 이런 그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이제 전시도 하고 이제 이응노 마을 문화예술 잔치를 해요. 봄에는 오시면 이곳에 꽃도 많고요. 아주 볼거리 많아요. 6월 중하순쯤 되면 연꽃이 활짝 펴서 연밭이 볼만하고요. 7, 8월이 되면은 녹음 때문에 주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뒤에 참나무가 있거든요. 그 산소리를 주울 수 있어요. 재미있는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노의 집을 구심점으로 마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홍천마을 사람들. 귀한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주민자립형 예술마을을 만들기는 마을의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예, 안타깝게도 이응노 선생은 고향 땅을 끝내 밟지 못했지만 이응노 집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고향 마을이 확 변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곳으로 분리되었던 마을을요, 이응노 집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이응노 예술마을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 건데요. 사실 주민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 예술가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네. 또 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신다면서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그런 마을이다, 낙후된 마을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응노 예술마을이 있는 그런 마을이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홍천 마을에 가면 이응노 집에서 아름다운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가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월 중하순에는 연꽃도 많이 핀다고 하니까 6월 여행지로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잘 봤습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닉네임과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해서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월요일은 저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다녀왔던 마을과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3, 2, 1.
현대미술사의 거장이자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위대한 예술가 이응노 화백의 호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호암, 2번 보암, 3번 연암. 자, 어떤 걸까요? 네. 앞서 그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응노 선생이 좀 생애 좀 말년쯤에 정말 내가 고향에 가고 싶다 이렇게 네. 많이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고향에. 고향에. 가고 싶다. 네,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모두들 다 맞추실 것 같아요. 호암, 보암, 연암 중에서 어떤 걸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보암이죠. 이응노 화백에게 보암이라는 호를 선물한 이는 문인 정병조 선생이었는데요. 중국의 유명한 화가 고개지처럼 학덕과 재능을 겸비한 화가가 되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네. 격동적인 현대사를 온몸으로 이겨낸 이 시대의 화가이자 또 사람을 그리면서 평화를 꿈꿨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자, 이응노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이응노 미술관이 대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직접 가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오늘이 6월 10일이잖아요. 6월 항쟁과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6월 민주항쟁은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됐는데요. 이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해는 언제일까요? 1번 1979년, 2번 1980년, 3번 1987년. 자, 언제일까요? 네.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영화 제목이기도 했는데 영화를 안 보셨다는 분들 계실까 봐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몇 년생이죠? 제가 아이고 89년생인데 그렇군요. 굉장히 태어난 해와 가깝네요. 근접하죠. 근접하죠. 약간 네. 힌트를 드리고자 어쩔 수 없이 조민경 아나운서의 네. 연도를 말씀드렸는데 네. 굳이 뭐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이 가까운 계산하실 해를 필요는 골라주시면 바로 그겁니다. 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 1987년이죠. 영화로도 제작돼 화제가 됐었는데요. 1987년 6월 항쟁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포함된 개헌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네. 네,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나이를. 네, 올해로 32주년이 됐는데요.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 OX 퀴즈인데요. 여러분 카레 혹시 좋아하시나요? 이 카레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인도에서 카레라는 말은 맵다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카레를 먹어보면 네. 다 매운 건 아니잖아요. 매운 네. 것도 있고 약간 달달한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맵다라는 뜻이 그럴까요? 들어갔을지 네.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맵지 않은 카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네. 인도에서 카레라는 말은 맵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카리는요, 인도의 카리가 변형된 말로 소스 혹은 국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의 이 카리가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커리가 됐고 이게 또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식 영어로 카레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최근 한 도로 건설 현장에서 가야시대 무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가야는 낙동강 지역에 위치했던 연맹국가인데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가야의 건국설화에 따르면 알에서 태어난 이 인물이 가야를 세웠다고 하죠.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김수로, 2번 주몽,
3번 박엽거세. 네. 또 옛날 국사 시간을 떠올려 봤는데 조금 헷갈린다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낙동강이 힌트입니다. 낙동강. 왜일까요? 낙동강. 그 낙동강에 이렇게 물길이 있잖아요. 물길. 그렇죠. 물길. 물길을 떠올려 보시면 물길을 떠올리는 그런 이름이 이름과 있죠. 비슷한 고기가 있습니다. 김수로, 주몽, 박엽거세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김수로죠. 이 김수로 왕은 금관 과야를 세운 임금으로 김해김 씨의 시조기도 합니다. 6개의 금비달 중 하나에서 태어났다는 탄생설화와 인도의 공주였던 왕비 허왕옥과의 결혼설화가 유명하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김씨가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0만 명이 이 김해 김씨라고 합니다. 와, 맞네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김씨지만 네네. 김해 김씨는 아니에요. 100만 명 중에. 그렇군요. 예.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세금의 정확한 명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정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내수 부진을 고려해서 이 세금의 한시 인하 시점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차량 구매액의 5%에 달하던 세금률을 3.5%로 깎아주는 정책을 원래 기한보다 6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물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이 세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개별 소비세, 2번 부가가치세, 3번 종합부동산세. 어떤 걸까요? 네. 어떤 걸까요? 이 특정 물품.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만 네. 특정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네.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부과되는 세금의 명칭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종합부동산세일까요? 부가가치세일까요? 개별소비세일까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개별소비세입니다. 이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구입이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대개 경우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치세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끝자리 3570번님, 4892번님, 5373번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른 무더위와 또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입맛 없다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식 하나면 이 달아났던 입맛도 금세 돌아올 것 같고 또 원기 회복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일까요? 이게 어떤 음식이냐면요. 바로 그 옛날 그 임금님께 진상하던 귀한 어란입니다. 네. 이 어란을 무려 8대째 전통 방식으로 만드시는 분이 영암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연이 선물하고 인간의 지혜가 탄생시켰다는 귀한 음식, 바로 어란입니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어란을 만나기 위해 전남 영암에 왔는데요. 전통 방법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세월의 맛 가득 담긴 어란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해남의 한 호수. 숭어를 잡기 위해 아침부터 다들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전통 어란을 만드는 최태근 명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숭어 잡. 그 그물 말고 이렇게
컸어요. 오, 진짜 커. 와. 그러면 초코는 이제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오, 잡았다, 잡았다. 리포터도 봐야죠. 월척이다. 걱정과는 달리 수고가 성공. 와, 엄청 크다 진짜. 손맛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자기들 알을 사람들은 놀아 먹고. 어란을 만드는 데는 참숭어 중에서도 알이 꽉 찬 암컷만을 사용하는데요. 이곳에서 잡힌 숭어는 흙인데다 세달 겁니다. 좋은 숭어에서 나오는 좋은 알, 왜 이라모라는지 알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 대부분에 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나처럼 이때 많이 나요.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살았는데. 숭어 낚시를 끝내고 신동 마을에 위치한 최태근 명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3명이서 들고 내려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숭어들을 잡았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와, 이 네. 정도면 한 5kg. 5kg. 그럼 이제 숭어를 잡아왔으니까 어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 알을 먼저 채취를 할 거예요. 아, 알을 먼저 네.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알을 꺼낸 다음에 이제 네. 그 염장을 하죠. 염장. 이제 본격적으로 어란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잡아온 숭어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어란을 채취하기 위해 숭어의 배를 자르면요. 쌍으로 나오는 어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알을 꺼내는데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란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란이 터지지 않게 손으로 살살 핏줄을 제거해주고 소금을 위에 뿌려주면 손질이 완료가 됩니다. 그 명장님 보니까 이 알을 이렇게 손질하실 때는 굉장히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래도 이 소중하게 다뤄야만이 네. 이 좋은 난이 만들어지죠. 아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서 그 나머지 내장을 다 버리셨거든요. 네. 근데 뭐 동글동글한 거 하나는 안 버리시고 딱 보관해 놓으시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숭어 보물이죠. 숭어 보물 네. 뭐예요? 이제 숭어의 한 마리에서 이거 하나만 나오잖아요. 딱 하나 한 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이걸 썰어서 네. 회로 먹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젓갈로 담아서 이제 먹기도 하고. 횟집에서 숭어 시키면은 네. 회를 시키면 이거 안 나오죠. 그거 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주방장이 혼자 네. 하나 나오니까 먹어버려요. 그랬구나. 주방 들어가서 또 이제부터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미리 얘기해야 돼요. 이게 딱 숭어를 가르면 보물이 딱 두 가지 나오네요. 요거랑 그다음에 숭어 이렇게 네. 귀한 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딱 손질을 하시고 마지막에 소금을 착착착착 뿌리셨거든요. 네. 이렇게 소금을 미리 뿌려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네. 이제 알에 있는 불순물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도록 알이 이 굳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으로 염장을 합니다. 염장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란을 굳혀줍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렇지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귀한 음식인 걸 몰랐어요. 네, 할머님이 꼭 이걸 소금에 간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대대로 그래가지고 조금씩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먹었었어요. 어때요? 어란 이렇게 계속 어란. 드셔가지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영양식이고 그쵸. 단백이고 네.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요. 특별한
비법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선이해가지고 네. 제대로 이제 내려온 거죠. 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눌러주고 며느리한테 눌러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간장이. 맛의 비밀은 바로 이 간장이었네요. 뭐예요? 수정. 이게 뭐예요? 이 간장이 네. 오래되면은 네. 이렇게 수정체, 결정체가 생겨요. 그럼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간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와, 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와. 그렇죠, 수정체. 네. 와, 정말 신기하다. 간장이 오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보석을 만들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 간장으로 이제 어란을 만들어요. 어란을 만들 때 이제 소금물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하루 정도 그다음에 이 간장을 담가서 정제를 시키죠. 이렇게 정제된 어란을 햇빛에 말려줍니다. 다음으로 최태근 명장이 향한 곳은 작업실인데요. 지금 뭐를 바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들어오니까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일까요? 고소한 냄새 나죠? 네.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러니까 참기름 냄새였구나. 이 고소한 냄새. 완전 고소한 냄새가 나요. 고소하죠? 네. 왜 참기름을 어란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참기름은 방부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충 효과도 있습니다. 참기름을 바르는 이유는요. 어란이 산패되는 것과 어란 자체에 있는 기름 성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어란의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잘 마르면 아주 맛있게 돼요. 사실 어란이 예부터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임금님들만 먹는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대부집에 큰 대사를 칠 때나 또 이제 궁중에 갈 때 진상품으로 이렇게 올렸던 그런 그 귀한 영암 어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귀한 어란인 거잖아요. 저 주세요. 가져갈게요. 박은혜 리포터도 탐내는 바로 이 영암 어란은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음식인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정성 없이는 만들지 못하는 명품 어란입니다. 와, 이게 그 귀한 영암 어란 아닙니까? 오. 조금 잘라가지고 어머니 붙이고. 혀만 올려요, 혀만. 침이 나오죠? 네. 저는 사실 참기름을 많이 발랐기 때문에 고소한 향만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향도 오묘하고 맛도 오묘하고 혀 위에 살짝 올려놓으니까 약간 막 그 쓴맛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다. 역시 제가 먹어보니까 왜 임금님들이 요 어란을 찾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딱 나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 건강한 어란 드시고 건강한 기운 가득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갈 만큼 귀한 음식인 어란 중에서도 명품으로 손꼽히는 영암 어란. 전통 방법 그대로 수백 번 매만져야 만들 수 있는데요. 갖은 정성과 기다림이 더해져 세월의 맛 가득 뺀 영암 어란. 무려 8대째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이 담긴 영암 어란 납시오. 네, 이 어란의 고소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산강 하구에서 잡히는 이 숭어는 뭐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알이 통통하고 그 맛이 달아서 최고의 맛이라고 꼽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 숭어를요, 낚시를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3개월 동안 정성껏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이 귀한 손맛을 오래오래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먹어봤어요? 먹어보려고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서. 그 성대모사. 그런 네. 거였어요? 예, 먹어보지 못했죠, 아직. 예. 아무튼 이 8대째 내려오는 이 귀한 어란을 저는 여기에 담아서 예쁘게 세팅을 해서 먹으면 더 먹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도마인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방의 품격을 높여주는 도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부들이 주방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다는 주방 기구가 바로 이 도마인데요. 이 나만의 도마를 만드는 법부터 도마를 활용한 플레이팅법까지 도마 사용 설명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 도마. 제대로 알고 쓰면 더욱 유용하다는데. 플라스틱 도마보다 손목이 편하고 위생적이에요. 도마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 매일 사용하는 도마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된다. 더 멋있고 더 특별하게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각양각색의 도마를. 관리에서부터 제작 플레이팅까지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도마 사용 설명서 지금 공개한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특히나 신경 써야 하는 위생. 주방에서의 위생은 도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부 10년차 장수빈 씨에게도 도마 관리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도마 이제 세균 증식이 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채소랑 육류를 같은 도마에 사용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주부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고민. 도마 하나 고르는 것에서부터 사용법 그리고 관리하기까지 쉴 틈 없는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도마 관리법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좋은 도마 추천해 주세요.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줄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작업실 안에는 장인의 손길이 담긴 수제 도마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도마에 대한 고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도마 전문가 안창규 씨.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10년 전부터 목공의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원목으로 못 만드는 도마가 없다고. 갑자기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도마 전문가. 망치로 대체 뭘 하는가 싶더니 어머, 사정없이 도마를 내리친다? 예, 이 나무는 너티나무인데 결도 예쁘지만 굉장히 단단한 특성이 있습니다. 도마재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는 너티, 은행, 호두, 편백, 소나무 등이 있는데 각 나무마다 단단한 정도도 또 다르지만 결도 다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요리의 맛과 모양을 결정짓는 도마. 유리, 플라스틱, 실리콘 등 다양한 종류의 도마 중에서도 전문가가 원목 도마를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피톤치드라는 자체적인 항균 기능이 있고 적당한 밀도와 강도를 지니고 있어서 칼질이 잘 되고 손목에 피로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색깔도 다르고 나이테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능이 있습니다. 위생은 물론 친환경적이면서 인테리어 기능까지 갖춘 원목 도마.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주방 최애템으로 통한다. 가장 인기 있는 도마는 캄포나무 도마입니다. 캄포나무는 칼질을 할 때 박하향 같은 향이 은은하게 나오고 강도도 적당해가지고 칼 자욱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소목이 덜 필요한 그런 수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옛날부터 인기 있었던 너티나무 도마가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요. 칼 자욱이 적게 나면서도 결이 예뻐가지고 옛날부터 꾸준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예, 엔더그레인 도마는 나이테가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만든 도마인데 특색 있고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칼도마로서도 이용되지만 플레이팅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도마 관리 꿀팁. 육류나 기름기가 많은 경우는 중성세제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물기를 훔치고 난 후에 세워서 보관하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 잘 모르시고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살균 작용을 한다고 햇볕에 말리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도마 수명이 짧아지고 뒤틀리거나 갈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마도 직접 만들어 쓰는 시대. 이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도마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어 이색 취미 생활이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친구 생일 선물로 도마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면 도마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떨리고 설레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마 만들기. 어떤 도마가 완성될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밑그림 그리기에 집중 또 집중.
주부님들이 본인이 사용하실 도마를 본인이 직접 통원목을 원하는 원목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대로 모양을 따서 본인이 쓰실 도마를 손수 직접 수제 도마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1:1 코칭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는 초보자라도 쉽게 나만의 도마를 만들 수 있다. 나무를 직접 본인 손으로 만지고 다듬고 하시는 동안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요리하시는 동안 본인이 직접 만든 도마로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뭐든지 직접 보고 만들어 봐야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 법.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도마를 보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려가지고 신기해요. 이번엔 도마의 결을 살려주는 사포 작업 시간. 젖 먹던 힘까지 쓱싹쓱싹. 어머 그러다 팔뚝살까지 매끈해지겠어요. 다음은 수제 도마의 꽃. 인두화로 나만 아는 예쁜 증표를 써넣고 마지막 작업인 도마 전용 오일을 발라 코팅을 시켜주면 막바지 작업이 끝. 천연 미네랄 오일이고요. 도마에 한 3일에 걸쳐서 3번 정도 충분히 도마 속까지 이 오일을 먹여줬을 때 사용하시는 동안 수분으로 인한 도마 손상이라든가 그리고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그 도마를 만드는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마 전용 오일이 없다면 주방에 있는 포도씨유를 사용해도 오케이. 때 빼고 광내는 작업을 거쳐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수제 도마. 3시간 만에 완성된 도마의 자태를 보아하니 우리 주부님들 솜씨가 대단하다. 오일이 도마 속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루에 한 번 총 3번의 오일을 발라 그늘진 곳에 말리면 나만의 수제 도마 완성.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사용하려고 만들러 왔는데요. 막상 다 만들고 나니까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계속 걸어두고 볼 것 같아요. 친구 선물 주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이 도마 오일 다 마르고 나면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칼질만 하는 도마는 이제 생각하지 도마. 도마의 우아한 변신이 시작된다. 오늘 도마 플레이팅을 소개해줄 장경의 요리 연구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네, 요즘은 도마를 활용한 플레이팅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저트나 손님 접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루스게타와 치즈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팅 도마에 올리는 요리로는 국물이 있는 음식보다 가볍고 아기자기한 크기의 핑거푸드가 제격. 때문에 브루스케타처럼 빵 위에 토핑을 얹어 먹는 작은 요리들이 도마 플레이팅에 잘 어울린다. 과일이나 치즈 플레이팅 시 향이 진한 도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캄포나무와 같이 박하향이 진한 도마는 치즈나 과일에 향을 주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이번엔 도마와 환상의 짝꿍인 치즈 차례. 접시보다 더 접시 같은 도마 위에 예쁘게 장식하면 식탁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도마 플레이팅이 완성.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이 따로 없다. 도마의 80% 미만으로 음식을 담는 것이 훨씬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비슷한 색의 요리는 피하시는 게 훨씬 더 음식을 맛있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알고 쓰면 더 좋은 주방의 팔방미인 도마. 이제는 주방 필수품에서 주부들의 최애템으로 변신 중. 알뜰한 도마 관리법과 나만의 특별한 도마로 우리 집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 네, 이 유리 도마, 실리콘 도마, 원목 도마, 도마의 종류가 참 많은데 원목으로 나만의 도마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도마 플레이팅까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요리를 할 걸 잘 하지 않고 거의 조리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마를 쓸 일이 잘 없는데 저렇게 나만의 도마를 만들어서 예쁘게 담겨 있는 거 보니까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고 싶네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해도 좋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원목 도마는 햇볕에 말리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알아죠. 박찬정 기자께서. 네, 현재 비가 소강 상태에 든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는 비가 오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동안에 시간당 10에서 20mm로 다소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어서 양이 1mm에서 30mm로 지역별 편차가 있겠습니다. 먼지를 씻겨서 공기는 깨끗합니다.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24도, 25도, 대전은 24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2도, 예산 23도, 부여는 24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이후에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 주 후반에는 날이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환경보존 실천법입니다. 7696번님, 소소하지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로 다닐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와 함께 다니나 봐요. 괜찮죠. 아이들도 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거든요. 네, 예.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예. 네, 6799번님입니다. 나만의 환경 실천법입니다. 커피 마실 때 꼭 유리잔에 마시고요. 외출할 때는 텀블러 챙겨 나가서 텀블러에 마시고 있어요 하셨는데 또 텀블러를 사용하면 카페에서 할인해 주시는 거 아시죠? 가격도 몇백 원씩 할인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방법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8691번님. 다 먹은 우유곽을 깨끗하게 말려서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재생휴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와 자연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재생휴지. 이것도 괜찮은데요. 전혀 몰랐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3938번님,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꼭 빗물을 받아 놓습니다. 빗물로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 일단 세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군요. 세제를 없이 빗물만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또 일석이조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잘 닦이나 봐요. 네. 9983번님, 그릇에 기름기가 많지 않을 때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살균 효과까지 있는 만능 애플 식초로 설거지를 합니다. 일반 세제로 설거지한 것보다 더 뽀드득뽀드득합니다. 가족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식초로 해도 설거지 잘 되는군요. 이런 방법이 있군요. 네. 2411님입니다. 맘카페에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드림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기용품을 드림 받고 저도 다 쓰면 릴레이 드림을 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역시 무언가를 아끼는 것보다 서로 나눠 쓰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최선의 절약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재활용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0587번님, 장바구니 휴대는 기본이고요. 음식 쓰레기는 꼭 통에 담아버립니다. 세탁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돌리고 작은 세탁물은 손빨래에서 세제와 물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빨래핀으로 직접 손빨래도 하시고 부지런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6120님, 커피 마시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저희 집에서는 탈취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제습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커피 찌꺼기 카페에서 나눠주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직접 만들어 쓰면은 왠지 더 뿌듯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세 분께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 공포 심리 미스터리 연극 흉터가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전 아신극장에서 열립니다. 해설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전통춤 한판 명작을 그리다가 내일부터 15일까지 소극장 고도에서 이어지고요. 제18회 대전 뉴댄스 국제페스티벌이 15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관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9 세종호수예술축제가 14일부터 15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제7회 콰르텟 H 정기 연주회 러시아가 16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제30회 한산 모시 문화제는 오늘까지 서천 한산 모시관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가까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한밭수목원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여름날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갑천 수상 스포츠도 즐겨봅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일까요? 이 벌의 활동 시기도 빨라져서 요즘에 벌집 제거 요청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요, 지난달 벌집 제거 총 건수가 12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말벌 경우 특히 꿀벌에 비해서 치매 독성이 200배나 강하기 때문에 면 자칫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의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야외 외출 시에요, 가급적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벌이 어두운 색에 반응한다고 하면 밝은 옷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벌집 스스로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해서 맡기시는 게 더 좋다는 거 이 점도 기억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